법치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한 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조원 단위의 신규 자본이 이제 호가창을 채우게 되는, 그래서 유동성 확장과 더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을 열어준다. 가상자산이 일상 금융으로 스며드는 인프라의 혁명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들, 실체가 없는 작코인들, 이런 것들 퇴출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속화되기 전에 좀 미리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 투자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투자가 시작이 되면 실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법인 투자가 시작되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이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 만에 이 법인 투자 금지가 완전히 해제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위주의 시장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제도권으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자본의 흐름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요. 개미들의 놀이터에서 어떤 기관의 전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8년간의 봉인을 푼 로드맵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현재 시장에서 비영리 법인의 매도 전용 계좌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좀 변화들이 있죠. 특히 뭐 연세대 같은 경우도 법인이잖아요. 법인인데 기부금 같은 것을 이 코인으로 받습니다. 코인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제 현금화를 바로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비영리 법인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뭐 국가 기관들도 있죠. 국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뭐 압수하거나 혹은 탈세 혐의로 있는 것을 압수하게 되면 그것들을 업비트나 이런 데 매도 물량으로 던질 수 있고 현금화 할 수 있어요. 유동성이 좀 더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비영리 법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가 이제 실명 계좌 발급이 이제 2단계가 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2026년에 이제 본격화되는 일반 이제 영리 법인들이 이제 허용되는 이 3단계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되긴 할 텐데 모든 가이드라인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법인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이제 열리는 중요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회색 지대였죠. 이것이 이제 법치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한 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변화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제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변화는 이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나요. 법인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들을 어차피 이것을 현금화를 못 하거든요. 뭐 세금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이 현금들을 자본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현금화된 잉여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 법인 자금의 특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법인들이 쓰고 있는 자금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긴 호흡으로 가져갔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코인은 역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릴 거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래도 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롱텀으로 투자하는 법인 자금들은 한 이더리움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알트코인들도 일부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법인의 자금을 활용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 자산에 잉여 현금을 투자한다면 대부분은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포함 이더리움에 많은 이제 현금성 자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해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개인 자금하고 다르게 법인 자금은 자금 자체가 크고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소의 유동성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 우리가 업비트라든지 이런 데 호가창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뭐 마켓 메이커 정도가 있는데, 개인들의 자금은 유동성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체결을 하고 싶어도 금액이 많은 경우
이 유동성이 부족하면 원하는 가격에 내 비트코인을 팔거나 사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작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뭐 금액이 커졌을 때 예를 들어 뭐 100억 이상 단위를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유동성이 풍부해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자금들이 이렇게 많이 유동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큰 거래들 할 때 굉장히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커지는 것은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어떤 핵심 역할이 돼요. 그래서 유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좀 시장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전히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유동성이 미국 시장이나 전체 자본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국내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유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특히 다양한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또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열리게 되죠. 결론적으로 대형 거래가 이제 안정화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큰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 시장에 있는 어떤 자금들도 이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어떤 수조 원 단위의 신규 자본이 이제 호가창을 채우게 되는, 그래서 유동성 확장과 더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길목을 열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의 확장으로 인해서 질적으로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효율성이 좋아져요. 첫 번째, 이제 국내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김치 프리미엄이죠. 김치 프리미엄이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는데, 이것은 해외 거래소하고의 차이도 있지만 국내 유동성이 더 많아지면 이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해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들의 큰 자금이 차익거래 시장을 통해서 시세를 만들면서 김치 프리미엄에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을 좀 억제하죠. 개인들이 막 편일색 하더라도 기관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막 호가창이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표준 가격 있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뭐 업비트, 빗썸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하고 가격이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뭐 김치 프리미엄이 많을 때는 뭐 4, 5%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유동성의 호가창이 적어서 그래요. 근데 법인 자금이 들어오면 이 유동성 호가창이 커지면서 조금 더 이제 국내 거래소도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는 그런 시장의 특징에서 좀 재무적 투자라는 관점으로 시장이 좀 변모하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제 반응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시장 중심에서 가상자산의 생태계들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커스터디 사업이에요. 커스터디는 개인도 뭐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법인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때 커스터디 업체를 활용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커스터디 하는 국내 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업비트 같은 데서 이런 커스터디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비스가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이제 법률이 이제 확정되고 하면 그 자금들이 조금씩 해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죠. 그래서 은행하고 어떤 빅테크의 어떤 합작인 한국형 원화 코인도 등장할 거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확장 생태계도 있고, 특히 최근에 시장에 어떤 이슈인 STO 토큰 증권 같은 경우 이 부분도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예술품 조각 투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법인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법인 계좌가 열린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STO 시장, 이런 시장까지 다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또 시간이 지나면 도입이 될 텐데, 이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완성하는 어떤 중요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뭐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STO,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뭐 알트코인, 현물 ETF 도입, 이 정도로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암호화폐의 가상자산이 일상 금융으로 스며드는 어떤 인프라의 혁명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투자자가 기회를 잡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가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시장이 망했나 하지만 국가가 움직이는, 특히 미국의 제도권이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인들의 계좌가 오픈이 되고 법인들의 자금이 실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준비 단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 조금 더 이제 법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코인을 좀 선별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블루칩 중심의 그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삼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미국 규제겠죠. 미국 규제에 준수 역량을 갖춘 그런 우량 코인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시가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자본시장법 수준의 투명성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증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시장이 정화가 됩니다. 특히 이제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김치코인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죠. 글로벌 거래소에 같이 있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글로벌에 있더라도 굉장히 좀 시총이 낮고 리스크가 있는 그냥 상장을 위한, 상장에서 펌핑을 위한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들, 실체가 없는 작코인들, 이런 것들 퇴출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속화되기 전에 좀 미리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도권으로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들은 굉장히 필수 자산군이 될 겁니다. 이런 필수 자산군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결국에 시장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었을 때 가격은 지금 비록 낮지만 시장의 제도 인프라는 점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우량 코인으로 좀 재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투자자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